안녕하세요. 유성말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박평선입니다. 유성말리 유학의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대마다 국가의 통치 이념이었던 유학, 현대사회의 유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유학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에 유학 전공자, 유교 관련 대표 등 전통문화와 유교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정호예술단 차명희 대표님을 모시고 정호예술단에 대해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명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유성말리 유학기를 묻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차명희입니다. 유성말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네. 먼저 우리 대표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정우예술단에 대해서 좀 설립 취지나 목적, 연역 등 전반적인 이제 단체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정우예술단은 일단 무용을 전공한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전공자들과 또 우리 전통춤을 사랑하는 동호인들을 일반인이 함께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전통춤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이웃과 소통하고 또 교류함으로써 지역사회 그 예술문화 그 발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세계 민속축제에도 참가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도 하고 또 그다시 또 무대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연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역사를 알게 하고 철학을 함께 공부하면서 인문학적 소양을 고치시기도 노력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언제부터 이 단체가 설립돼서 활동하고 계시죠? 이 단체가 제가 1996년도부터 명지대학교의 그 사회교육원이라는 데서 수업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일단 모여서 활동 이제 더 졸업한 사람끼리 모여서 활동을 하다가 2010년도에 그 평촌 아트홀이라는 그 문화재 재단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에 제가 수업을 강좌를 개설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정우예술단이라는 단체, 이제 법인 단체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활동을 하길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됐죠. 네. 지금 그 단원들이 그럼 몇 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죠? 이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처음에 뭐 한 25명이 같이 움직였었다가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뿔뿔이 흩어졌죠. 네. 네, 흩어졌다가 이제 다시 이제 기지개를 펴면서 하나 둘씩 모여서 지금 이제 10명 이제 오롯한적인 이제 10명 그다음에 이제 전공자들도 따로 해갖고 저 한 15명 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합치면 25명 정도? 15명. 15명 정도. 네. 그러면 정호예술단의 이제 주요 뭐 사업이라고 그럴까요? 활동 내역을 우리 PPT로 네.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네. 한번 보면서 우리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4년도하고 16년도 사진을 이제 네.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예. 예, 보니까 가무학 소극장에서 다시 태어나다 차명희와 정우예술단의 화신풍 이렇게 됐네요. 네. 예, 화신풍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으셨나요? 제가 줬는데요. 네. 이게 그 세시풍속에도 나오긴 하지만 봄이 되면 네. 그 24절기 안에 예. 그래서 그러니까 꽃 소식을 싣고 오는 바람 그래서 24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춤에 24가지 춤을 추는데 예. 4주 동안에 이제 6종목씩 해가지고 하는 거를 제가 예. 이때가 아마 3월 달 요 봄 때여가지고 봄을 알리면서 이 화신풍의 그거와
맞춰서 제가 제목을 지어서 네. 예, 그렇게 했던 3월은 것 음력 3월인 거죠? 양력은 5월이고. 그리고 그러면 16년도에는 이제 쿱신 춤과 신명을 말하다. 이게 쿱신이 예. 그 저기예요. 그 공동체 조합. 조합해서 뭐 무용, 그러니까 한국 무용, 발레, 현대 무용, 탁 이 여러 단체장들이 모여서 그 공연자 협동조합이 이제 쿱이라는 내용이 그 공연자 협동조합이라는 내용이고 신은 신명나다 해가지고 이제 쿱신이라고 해가지고 네. 만든 단체에서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여기에 하나 이제 정우예술단 대표로 해서 한 부분이었어가지고 그때 같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한번 또 볼까요? 네. 16년도에 활동을 많이 했네요. 이게 가향인가요? 가향?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향기, 춤의 아름다운 향기. 이런 이름들은 다 우리 단장님께서 네. 대표님께서 지으시고. 예, 제가 짓고 글씨는 일부에서 얘기했던 네. 필근무의 필, 네. 송민 이지영 선생이 항상 이렇게 써주셔서 멋진 포스터를 만들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네. 네. 우리 이지영 선생님은 드라마 그렇죠. 에 나오는 사극에 손. 나오는 네. 예, 그런 네, 군도 뭐, 대필자로도 예, 이렇게 예.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필체가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그러게요. 네. 뭐 거의 필체도 춤 못지 않아 네, 보니까. 네. 예, 그 다음에는 뭔가요? 저게? 만정. 만정. 네. 무슨 의미가 있나요? 늦가을에 예. 그 가을 기운이 예. 예, 가득 찬 거죠. 네. 뜰하게 뭐 정자에 뭐 이렇게 해서 무대에 그 늦가을의 정취가 가득 친 그런 걸로 이제 했습니다. 그 안양 아트센터에서 네네. 이제 정기 공연인가요? 저런 게? 그러니까 거의 그렇죠. 거의 해서 여기 이제 7번째 나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서부터 해서 이제 이때가 이제 7번째로 제가 이제 공연을 매년 하는 공연을 나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정우예술단의 뭐 첫 번째 나들이, 두 번째 나들이에서 이 만정은 그 7번째 나들이었었어요. 네. 네. 지원 사업 받아서 안양시에서 이제 지원 받아가지고 해마다 매년 받는데 지원 금액이 너무 작아가서 전부 주머니를 털어내서 하고 있는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네요. 네. 예. 네. 예술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열정 갖고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럼 다음 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건데 19년, 20년 건데 네. 이게 이것도- 연무라고 돼 있네요. 예, 이게 이제 인연이 맺어진 평촌 아카데미가 제가 이제 2010년도에 개설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19년이니까 10년부터 딱, 시작하니까 네. 딱 10년째 되는 네, 10주년이네요. 네, 10주년 기념을 해서 그 아트홀 아카데미 공연도 해야 되고 네. 저희 공개 행사도 해야 되고 해서 두 개를 묶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무해 갖고 평촌 아트홀이라고 600석이 되는 좀 큰 극장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좀 크게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름이 그냥 예. 범상치가 않아 보니까 어떤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이름 하나로도 그 공연 전체를 이렇게 네. 느낄 수 있을 정도에 보면. 네. 그 다음에 2020년도는 그게 저게 이것도 뭔 똑같은 뜻인가요? 이제 여민 동락. 여민동락이군요. 네,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백성이 이제는 아니고 네. 시민과 함께 즐겁게 해보자. 맹자 선생께서 네, 얘기했던 네. 그 여민동락이죠. 그렇죠. 네. 거의 뭐 왕도 정치를 춤으로 실현하셨네요. 네, 그래서 네. 이때도 이제 저희 발표로 해가지고 이때 11번째 나들이가 됐네요. 11번째.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승무, 여기 사진에 나오면 이게 승무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10명이 넘게 북을 이제 세팅을 하고 해서 북의 울림과 함께 이렇게 북이라는 거는 사람의 심장을 두드린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관객도 다 같이 북소리에 맞춰서 심장을 뛰게 해보자, 같이 즐거워해 해보자 해가지고 네. 그런 의미로 좀 많이 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2020년도는 한창 코로나가 이제 막 네네네. 기승을 부릴 때인데 네, 예,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힐링되고 위로도 많이 됐겠어요. 네, 네. 그러면 다음 번은 이제
이거는 이제 주로 저가 이제 서울에서 한 공연인데요. 예. 이게 이제 그 한국춤예술센터 사단법인 한국춤예술센터가 주관해갖고 아시아 댄스 페스티벌 네. 해갖고 이제 뭐 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여러 이제 나라들이 참가해서 했던 공연이군요. 공연이었었어요. 네. 그리고 이건 창무라 그래갖고 이제 이대의 김매자 선생님, 한국명화는 김매자 선생님을 주축을 해서 창무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26회나 됐으니까 꽤 됐죠. 네. 이것도 국제 공연 예술제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초대돼서 활동을 또 하셨군요. 네, 네. 네. 그래서 했던 호스트네요. 네. 그 다음에는 그다음도 이제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쿱신, 네. 그러니까 공연자 협동조합, 협동조합, 네. 예, 정기 공연이어서 이때가 조금 크게 해서 남산국악당을 가서 되게 이제 좀 규모가 좀 크게 소극장에서 좀 더 벗어나서 크게 공연을 했었. 대면 공연이었나요? 요때 비대면이어서 카메라로 찍고요. 카메라 보고 그러게요. 공연했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보니까. 이때가 아주 좀 막 이제 발발해가지고 그쵸. 막 해서 극장이 연해 만에 공연을 한 해 만에 그랬다가 너무 준비한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걸로 그 영상으로 내보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뭐 공연하고 예술인들이 상당히 타격을 많이 네. 받았는데 네. 예, 그래도 동영상으로나마 이렇게 네, 네, 공연을 할 네. 수 있게 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네. 엄청 심각하게 막 그러게요. 마스크 다 쓰고 예.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으니까요. 네. 근데도 해야만 이렇게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해도 우리 예술인들은 굴하지 않고 네. 해야 된다. 아, 뭐 그래야죠. 이런 걸로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열정이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전통과 창작 만남 일 이거는 또 2021년도네요. 네. 네. 얘도 비대면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통 보통 우리 사람들이 전통 그러면 지리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통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근간으로 해서 지금의 것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 아까 창무 네. 거기에서 포스트 극장이라고 홍대 앞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되어지는 부분에 참가를 해서 활동을 했던 그런 포스터죠. 네. 그다음에 음, 예능 풍류방. 레지던시인데요. 네. 이게 어쩌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였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코로나 시대 수업도 다 없어지고 이랬을 때 국민무형유산원에서 그 이수자들을 위한 연출과 과정이라든가 어떤 교육이 있었어요. 네. 평상시에 못 가다가 이제 수업이 없어갖고 그 과정을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신입 과정, 연출가 과정 매 기마다 이제 PPT로 작업을 해서 거기서 추려서 그 다음 단계, 심화 단계마다 마지막에 이제 예능 이제 레지던시가 이제 두 번째로 생긴 거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5명이 선발이 돼서 뭐 무용, 굿, 도당굿, 그다음에 악기 이런 사람들이 5명을 뽑아서 9개월 동안 유산원에서 머물면서 자기 이수 종목, 국가무형문화재의 자기 이수 종목을 가지고 타 종목하고 협업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었었어요. 이게 전주에 있죠, 그게?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 있었죠. 네. 그래서 4일을 거기 가서 살았어야 돼서 네. 네, 매주마다 전주를 오가는 거였지만 그때 이제 새롭게 전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로운 시도 또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문화재 종목을 막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큰일 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레지던시라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본질을 가지고 문화재 종목을 가지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또 타 장르와 협업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작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 뭐 퓨전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퓨전하고는 다르고요. 네. 새로운 시도죠. 그러니까 퓨전이라는 것은 현대 그 음악하고 뭐 이렇게 네. 접목인데, 그러니까 가야금 이수하신, 가야금 산조 이수하신 분하고 제가 종목한 국가무형문화재 승전무하고 두 개의 협업으로 하는데, 문화재 본질을 잃지 말고 잊어서는 안 되면서 새로우면서 재미있어야 되고 예술성도 있어야 되고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조건이 그래서 뭐 9개월 동안 머리에 쥐가 나도록 막 힘들었지만 그 과정이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순간이 황홀한 고통의 순간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셨군요. 네. 예, 개성을 살리면서도 예,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졌다고 할 수 아주 있죠. 중요한 어떤 그런 일이었네요. 네. 그럼 여기 전통춤 유파전은 또 그러니까 뭔가요? 이제 이게 한국춤 예술센터에서 하는 작업의 하나가 전통춤 유파전, 이인무 페스티벌, 그다음에 불교 무용대전, 그 중에 하나 이제 전통춤 유파전에서 3일 동안의 각기 종목의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무용가를 선정을 해서 하루. 그러니까 류가 왜 종류, 유형을 말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무용에는 유파. 유파에. 그러니까 저는 계통. 저는 이제 김수학 선생님의 그 류파를 가지고 공연을 하고 저기 나온 거 이제 돌아가신 정재만 선생님의 류파를 하고 이쪽에서는 또 임혜방 선생님의 류파를 하고 해서 각기 큰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 뿌리를 가지고 하는 류파전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후연지무? 이것도 다 이것도 다 이제 그 정우예술단의 이제 12번째 후연지무 해갖고 저하고 20년 넘게 활동했던 사람들이어서 그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닌 후연이다. 그러니까 아주 두터운 두터운 인연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다 해서 제가 후연지무라고. 그러게요. 참 이름이 그 장명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그 한국춤예술센터에서 서울예술축제 서울시 지원 받아가지고 이제 했던 활동 포스터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요거는 선물 이제 같은 하루. 요거는 이제 벌써 농만 이제 창전. 이거는 이제 원로 예술인을 초대해서 제가 이제 초대받아서 갔는데요. 어느 날인가 벌써 제가 원로 예술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저렇게 뽑혀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좀 슬펐지만 그래도 같이 했던 종목. 그만큼 이제 연륜이랄까요, 이 노하우랄까 이런 게 많이 쌓였다고 봐야죠.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수자 지원 사업에서 제가 뭐 레지던시 하면서 했던 작업들을 다시 이수자 지원 사업 받아서 아까 얘기했던 승전무의 그 정읍사 내용을 가지고 작업했던 거를. 그럼 창작을 한 건가요? 아니요, 창작이 아닌데 이제 부각을 시킨 거죠, 한 부분을. 그러니까 보통 통영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부각을 한다면 저는 이 춤의 그 근본인 정읍사에서 출발한 거에 저는 초점을 거기다 맞춰서 공연을 하고 4명이 하는 거를 제가 이제 혼자 하고 8명이 하는 춤을 제가 또 솔로로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한 거예요. 군무를 솔로화해서 무대화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만들고 새로운 시도였겠네요. 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제 또 만화네요. 이게 그 안양에 레지던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립무용유산원 끝나고 와서 그 다음에 안양에 레지던스가 있어갖고 입주 작가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돼서 1년 동안 하면서 여기서도 이제 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양을 나타낼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만안교를 그린 거거든요. 정조가 화성으로 갈 때 돌다리를 만들어서 지었던 그 만안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웹툰 작가가 대본을 바꿔가지고 현대 정조가 이제 술집
술집제가 술집을 차리는 사장이 되고 정약호는 유튜버 기자로 되는 기발한 발상으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만안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점이 잘 안 돼서 한탄하고 있는데 정약용이 현재 유튜버로 해가지고 하면서 과거로 흘러가서 그때 시연을 재현해 보자. 그러니까 그 시대극이면서 네, 또, 웹툰 작가가 이제 만안교를 시공을 초월하는 시공을 초월한 그런 작품을 해서 만안교에서 우리 만안해요. 만안이라는 거는 편안할 안자 써서 우리 모두 편안한 그런 전국을 만들어 봅시다라는 의미로 이제 만안해요를 아주 했던 거. 흥미로운 어떤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통영에서 또 뭐 네, 이제 승선을 노래하다. 네, 이제 승전무 공연을 네. 하는 건데요. 여기가 이제 전수관 앞이에요. 요 앞에가 이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크게 있고요. 바다가 보이고 그 앞에서 이제 칼춤하고 북춤을 추는 그런 포스터이네요. 그러면 이제 올해네요. 2023년도. 이제 올해인데 올해 좀 큰 공연들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네.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래서 이 세실 풍류는 세실극장 연극으로 이제 연극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대요. 이 네. 공간사랑이 세실극장이. 근데 이제 극장장이 바뀌면서 무형문화재 공간에서 유형문화재, 그러니까 유형문화재 공간에서 무형문화재를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한 달 동안 전통춤을 했던 거에 제가 이제 건무로 출연을 한 거고 이 안양풍류는 올해로 안양시가 시 승격으로 50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안양풍류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명인들을 모셔가지고 김정만 선생님, 강정숙 선생님 뭐 이렇게 해갖고 모셔서 제가 주최해서 안양에 구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경을 다 다니면서 거기에 시조를 지어서 그 시조를 또 판소리하는 사람이 작창을 해가지고 그 무대를 꾸며서 네. 했던 한번 이제 공연입니다. 마지막 사진 같은데요. 네. 춤 보고 싶다. 네, 이제 영남춤 축제에서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부산 가서 공연을 하고 온 거고요. 또 옆에는 뭐 일본어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이미조 선생님이라고 임혜방 선생님 바로 아래 계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쉽게 이제 이른 나이에 올해가 이제 10주년 되시는데 그 지부가 있더라고요. 관서지부 해갖고 교토에 지부가 있는데 올 초에 이 보존회 지부장님이 저한테 이제 건물을 좀 특강을 부탁을 받아서 1월 달, 4월 달, 7월 달 계속 가서 강습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네. 그 인연으로 이 10주기 공연에 이제 저를 와서 좀 해달라고 해서 가서 공연을 하고 10월 1일 날 예약당에서 또 공연을 합니다. 네, 아주 뭐 국내적으로 활동이 활발하신데요. 현재 정우예술단이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네. 아니, 앞으로 정우예술단이 나아가야 될 어떤 비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저는 그래요. 이렇게 가시적으로 크게 어떠한 거를 뭐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계획을 세운다기보다 저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일단은 자리 이타처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행복해야 집에 돌아가서 가족한테 따뜻하고 즐겁게 해줄 수가 있고 가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면 이웃과도 좋고 이웃이 좋아지는 그 물이 되면 사회가 좋아지고 사회가 좋아지면 나라가 좋아지면 세계까지 그런 마음으로 일단은 작지만 내 하나의 행복이 곧 세계의 행복과 평화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춤을 통해서 수신제가 지구 평천화를 네. 꿈꾸고 계시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대표님께서는 유교 철학의 예학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유교 문화를 소재로 한 예술들이 전국 향교로 확산시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교 문화에서 문화라는 거는 그 나라의 이제 행동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행동 양식이라는 그 양식 안에는 그 감성들이 가꾸고 있는데 그 감성들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퍼져 나가서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문화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양한 전통 문화를 접해보는 그런 체험을 해보고 느껴보고 그래서 자신만의 감정 색깔을 좀 찾아서 휩쓸려가는 어디 뭐가 좋대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강시라고 그러나요? 자기 사고나 철학 없이 남들이 좋다면 우르르 가고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그 우리의 것을 색깔을 찾아서 가는 그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주체성 있고 주관이 네. 뚜렷한. 네. 그래서 법고창신 네. 옛 것을 찾아서 공부하면서 지금의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온고지신이라고도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가기를 희망하는 거죠. 네. 자, 대표님께서는 유교 문화의 유일한 방송사인 우리 유림방송이 문화예술의 가치를 선도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한 말씀 좀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좋아하는 단어가 신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혼자 있을 때도 늘 자신을 경계하고 게으르지 않는 그런 걸로 해서 유림 여러분 신독합시다. 그리고 신독을 하지만 스스로가 이렇게 나를 쓰다듬고 그리고 나한테 사랑해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독을 하되 거기에 사랑 꼭 나를 사랑을 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신독과 사랑을 여러분 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의 정우예술단 차명희 대표님을 모시고 1, 2부를 함께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자 박평선이었습니다.